준혁이한테 반응이 있어. 듣지 말고 말이지. 맨날 몸이 부죠. 자, 그럼 자, 우리가 이제 세포라는 거 물질 대사까지 얘기를 했는데, 자, 일단 자 이렇게 돼 있어. 하나만 이렇게 그릴게요. 어차피 다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여기 뭐 있을까? 이렇게 핵이 있겠지. 핵 안에 뭐가 있을까? 핵 안에 되게 중요한 게 있어. DNA라는 게 있어. DNA라고 들어봤지? DNA가 뭘까? 이게 DNA라는 것은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게 DNA예요 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DNA 같은 게 어떻게 있어? DNA는 자, 우리가 너 머리카락이 곱슬이야, 반곱슬이야, 직모야? 직모? 유나 너는? 반곱슬. 나도 반곱슬. 나 곱슬 아니다. 머리 파마한 거 아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도 반곱슬이지? 직모야? 오케이. 그럼 직모 두 명, 직모가 열성이야. 반곱슬이 우성이야. 한국 사람들한테. 됐어? 이런 열성들. 아무튼 간에 중요한 건 뭐야? 이 유전 정보의 저장이라는 얘기는 머리카락이 반곱슬로 나야 돼, 머리카락이 직모로 나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 나오는 유전 정보에 저장되어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이 DNA에 있는 정보에 따라서 그걸 만들어내는데 어디서 만드냐면 요 바깥쪽에 리보솜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 리보솜으로 가서 정보를 전달해주면 여기서 단백질을 생산할 거야. 알겠어? 그럼 단백질을 만들어서 얘를 운반시킬 거거든. 운반시키는 게 소포체라고 하는 곳에서 운반할 거야. 이따 설명 다 할 거야. 됐어? 그럼 소포체로 리보솜이 만든 단백질이 소포체를 통해서 이동해 가거든. 근데 리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이 처음부터 막 기능을 막 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만든 건 제 기능을 아직 못해. 근데 여기는 이 소포체를 지나면서 이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성숙되는 거야. 처음부터 딱 만들어서 야, 생각 애가 태어났어. 바로 처음부터 막 뛸 수 있어. 못 뛰잖아. 그런 것처럼 어떻게 해? 얘들도 마찬가지로 어느 구간, 즉 소포체를 지나가면서 이제 막 이제 움직이고 뛰기 시작할 거야. 근데 거기서 나온 게 골지체라는 게 나올 거야. 골지체라고 하는 곳에서 얘가 운반을 포장해서 막 갖고 가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게 분비라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필요한 곳에 가서 활동을 하지.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라고 여기서. 그다음 또 하나 이거 말고 여기에 식물한테 아까 뭐 있다고 했었어? 식물한테만 있는 거. 세포벽 있지. 또 세포벽도 있을 것이고 배울 거고. 그다음에 요 막을 세포막이라고 하는 거거든. 자, 좀 전에 세포막으로 물질이 가지, 버려지지. 그럼 필요한 물질들은 들어올 거야. 이게 들어오겠지. 그럼 들어오고 나가는 과정을 배울 거고. 또 하나 식물세포도 뭐 있어? 세포벽 말고 연목체. 연목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라는 거와 함께 동물에도 같이 있는 게 누구냐?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 이것들의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 이런 것들 세포 내의 어떤 기관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배우는 게 지금 파트야. 그래서 밑에 봐봐. 첫 번째 부분다. 생명 시스템의 현상이 있을 때 밑에 맨 밑에 핵 나지 핵 보자. 핵 뭐라고 되십니까? 핵을 보면 세포의 생명활동 조절이다 그랬지.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핵이야. 근데 이게 핵이 있는 애가 있고 없는 애가 있어. 봐봐. 핵이 있는 애가 진핵이지 없는 애가 원핵이라고 해. 그래서 핵이 없다면 어떻게 돼? 핵이 없다면 얘는 이 상태가 돼. 핵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된다? 여기서 DNA가 누구야? 여기 쫙 펼쳐져 있어. 그럼 핵을 얘기를 하는데 핵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핵을 지은 나머지 이 공간이지. 공간. 이 공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세포질이라고 부르는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세포질. 그럼 세포질에 누가 있다? 여러 세포 소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지. 이해돼? 이제 갑니다. 밑에 갑니다. 자, 세포의 생명활동 조절이라고 설명했고요. 염색사하고 인이라고 했는데 인은 몰라도 돼. 염색사라고 하는 것들은 누가 모여서 만들었다만 알면 돼. DNA와 단백질이 모였다. 이것만 알면 돼. 히스톤 단백질 같은 경우는 누구야? 고등학교 2학년 생명에서 배우는 거고 지금 현재에서 딱 누구만 생각하면 돼? 염색사라고 하는 것들은 누구야? DNA와 단백질을 뭉쳐서 만들었다. 됐어? 염색사. 그 다음에 염색체라고 들어봤어 얘들아?
중3 때 배우잖아요. 염색체. 염색체는 누구야? 좀 전에 했던 그 염색사가 뭉친 게 염색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 볼건 뭐 있습니까? 다음 이제 49페이지. 자, 핵막이라고 해서 핵막. 핵막이라는 게 있어요. 핵막 보여?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이제 핵막이라고 했을 건데 핵막은 어떻게 있어?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러지. 봐봐. 이중막 구조라는 얘기 봐봐. 여기서 어떻게 있어? 봐봐. 바깥으로 나오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나오려면 어떻게 돼? 막혀 있어야 돼? 뚫려 있어야 나와? 뚫려 있어야 나오지. 그 뚫려 있는 부분을 보고 핵공이라고 해. 핵공이라는 얘기는 핵막의 바깥쪽하고의 경계를 핵막이라고 부르는데 핵막에 구멍들이 있거든. 그걸 핵공이라고 불러. 그럼 거기를 통해서 물질이 운반되고 여기서 DNA가 못 나가거든. RNA라고 있는데 RNA의 운반 통로가 핵공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 우리가 여기서 나가려면 어디를 나가야 돼? 문을 통해서 나가야지. 저 문이 뭐야? 핵공 같은 경우. 이해되셔? 자, 그 정도 보시면 된다. 그래서 핵막과 핵공을 냈다. 근데 핵막 하나만 줄 좀 쳐라. 이중막으로 돼 있다고 쓰지. 이중막 줄 좀 쳐라. 막이 몇 겹이야? 2겹.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이 얘기를 봐. 이거 되게 중요한 거다. 자, 이중막 하고 이중층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 아니야? 아니야. 완전 다른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중막은 이중층이 2겹인 거야. 이걸 보고 이중막이라고 불러. 됐어? 이중막은 뭐라고? 이중층이 2겹인 거야. 됐어?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내가 막을 하나 그러지만 세포 핵이 있다라고 하면 핵 바깥쪽 이런 막이 하나 더 있는 거야. 막이 2겹으로 존재하는 게 핵. 이해됐어? 자, 밑에 갑니다. 그림을 대충 보시면 되겠고요. 밑에 미토콘드리아 볼까? 미토콘드리아 나와있죠? 미토콘드리아 뭔데? 세포호흡을 통해 줄 좀 치고 세포호흡 줄 쳐놓고요. 그 다음 줄 칠 거 분해하여 줄 치고 분해하여 밑에다 뭐 쓸 거야? 얘는 이화작용이라고 써보세요. 아까 전에 물질대사 선생님 얘기할 때 물질대사는 뭐였어? 봐봐. 이화는 뭘 분해한다고 썼지. 그러니까 얘는 뭐야? 얘는 이화작용을 주로 하는 애야. 그러니까 이화작용만 하는 건 아닌데 이화작용을 주로 한다고. 됐어? 밑에 갑니다. 자,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을 통해 유기물을 무기물로 분해해서 ATP를 생성한다. 됐어? 그럼 거기에서 뭐라고 하나만 더 쓸게요. 에너지 생산이라고 써주세요. 에너지 생산. 이게 학교 교과서에서 뭐라고 나올 거냐면 공장에 비유하거든. 공장에서 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발전소처럼 얘는 비유를 해. 발전소라고. 에너지 생산하는 거니까. 지금 너희들의 체온이 지금 몇 도? 그건 뭐야? 밖에 나가도 지금 현재도 앞으로도 아주 추워져 아주 더워져 36.5도지. 왜? 추우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체온을 되게 많이 열을 되게 많이 방출을 시켜. 더우면 어때? 그만큼 덜 방출시키겠지. 뭐 이런 식으로 뭐야? 조절을 해주는 거잖아. 이해돼? 아무튼 거기서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뭘 한다고? 뭘 만들어낸다고? 에너지를 생산한다. 됐죠? 자, 밑에 갑니다. 얘는 이중막 구조만 줄쳐놔. 이중막 구조만. 다른 거 뭐 안 해도 돼. 딱 뭐만 생각하면 돼. 얘도 이중막 구조. 핵처럼 이중막 구조. 됐습니까? 그다음에 하나만 줄치고 자체 DNA. 그래서 요것만 주시면 돼. 내가 좀 욕심으로 좀 많이 넣는 거고 여기서 자세한 거 언제 배우냐? 고등학교 3학년 때 나와. 고등학교 3학년 때 뭐가 나올 거냐? 세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그때 배울 게 여기 내가 집어넣은 거야. 이거 교재 만들 당시에 내가 욕심 부려가지고 넣었거든. 근데 혹시 몰라서 계속 넣긴 한다. 아무튼 그 정도 보세요. 됐어?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역할 뭐야? 이화작용을 해서 뭘 만들어냈다?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게 제 목적이야. 됐어? 근데 막이 몇 겹? 2겹. 됐어? 그 정도 생각합니다. 근데 밑에 보면 염록체. 염록체 같은 경우는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를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하여 저장한다. 광합성 줄쳐놓고요. 그럼 광합성 줄쳐놓고 뭐라고 쓸까? 동화야, 이화야겠는. 그렇지, 동화가 되겠죠. 뭘 합성이니까. 이해되셔요? 근데 밑에 갑니다. 얘도 줄칠 거. 이중막 구조. 그럼 자체 DNA. 염록소 3개만. 염록소는 색소야 얘들아. 색소. 잘 봐봐. 우리가
식물은 어디에서 광합성을 해? 해서 해? 잎에서 해? 잎에서 해? 그러지 않을까요? 어디서 해? 줄기? 어디서 해? 엽록체가 있는 곳은 다 하는 거죠. 줄기에서 할 수 있고 잎에서도 할 수 있고 뿌리에서 할 수 있어. 뿌리도 노출되면 거기서도 엽록체가 있다면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엽록체가 존재하는 곳에서 하는데 얘는 빛을 받아들이지. 그러니까 어떤 빛을 받아들이냐? 흡수를 하는 거야. 흡수를 해서 그걸 갖고 광합성을 하는 건데 엽록소라는 색소에서 빛을 흡수하는 거야. 야, 식물의 잎이 왜 초록색일까? 빛이 삼원색은 색이야. 누구? 빨, 파랑, 초록색이지. 근데 왜 초록색일까? 얘가 왜 초록색일까? 왜? 광합성에 쓴 거야.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누구는 빨간색하고 파란색은 광합성에 쓰고 초록색만 반사를 하는 거야. 안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광합성에는 어떤 빛을 흡수해서 이 엽록소가 빨간색과 파란색을 흡수했다라고 보는 거야. 이해되니? 자, 그렇게 본다 생각하는 거고. 자, 이제 뭐 있습니까? 밑에 보면 엽록체까지 보실 거. 선생님 지금 딱 세 가지를 얘기했어. 자, 이제 몇 페이지? 자, 50페이지 올려. 50페이지. 자, 세 가지를 했어. 핵을 얘기했고 누굴 얘기했어? 미토콘드리아, 그다음 엽록체 세 가지를 얘기했지.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면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세 개 다 무슨 막 구조야? 막이 몇 겹이야? 두 겹. 이중막 구조. 기억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세 개가 뭐라고?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누구라고? 다 이중막 구조라고. 됐습니까? 자, 밑에 보시면 자,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 비교를 하는데 차이점은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통해 유기물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엽록체는 광합성을 통해 빛 에너지를 유기물로 만들어 에너지를 저장합니다. 됐어요?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이중막 구조라고 공통점을 갖죠. 그 다음에 에너지 전환에 관여한다. 자체 DNA와 리보솜을 갖고 있다. 그 정도 필요 없고 일단 딱 누구만 생각하시면 돼요? 막이 두 겹. 에너지 전환에 관여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또 뭘 보면 되지? 뭐 볼 거냐? 자, 우리가 뭐 볼 거냐면 리보솜이라는 거야. 리보솜이라고 적혀있어. 리보솜 뭐야? 리보솜 뭐라고 돼 있어? 리보솜 뭐라고 돼 있어? 리보솜 뭐라고 돼 있어? 뭘 만드는 곳이라고 돼 있어? 단백질을 만드는 곳이야. 리보솜 봅시다. 리보솜 뭐라 됩니까? RNA와 단백질로 되어 있으면 이건 몰라도 돼요. 이것까지 나오진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해서 줄임말 거 막으로 쌓여 있지 않습니다. 막성 구조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막으로 안 쌓여 있다. 막성 구조가 아니라. 됐어? 막성 구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막성 구조가 아니다. 막이 우리는 지금 현재 몇 겹이었어? 두 겹이었다는 거 배웠지. 근데 이제 막이 있어 없어? 막이 없다. 막이 없다는 거 특징 알아두셔야 돼요. 자, 밑에 갑니다. 자, 뭐한데?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한 장소이다. 줄증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단백질 합성한 장소이다. 그거 하나만 쓸까 뭐야? 자. 펩타이드 결합을 뭐 한다고? 만든다고 해야 되나? 만든다고 해야 되나? 펩타이드 결합을 만든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하는 게 봐봐. 뭐냐면 단백질은 재료가 혹시 뭔지 알아 몰라? 단백질은 재료가 뭔지 알아 몰라? 그렇지, 아미노산. 그럼 봐봐.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것과 아미노산이 이렇게 결합을 해서 이게 결합한 거거든. 그러면 그게 단백질이 돼. 근데 여기서 이 결합을 보고 뭐라고 불러?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불러. 됐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을 뭐라고 불러? 펩타이드 결합. 그럼 리보솜에서 뭐 하는 거야? 펩타이드 결합을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됐어? 오케이. 그 정도 보신다 생각하는 거야. 자, 밑에 소포체라고 해서 소포체는 뭐야? 미세한 관 모양이나 주머니 모양의 구조물이고, 됐어? 세포 내 물질 이동 통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단임막 구조를 줘놓고요. 막이 몇 겹? 한 겹.
그다음 얘는 거친면 소포체라는 게 있을 것이고 매끈면 소포체라는 게 있어. 근데 거친면 소포체 뭐라고 돼 있어? 리보솜에 부착됐지. 다시 말해 리보솜에 거기 붙어 있는 거야. 리보솜이 있으니까 면이 어떻게 돼? 매끈매끈하다, 거칠거칠하다. 거칠거칠하겠지. 그게 뭐야? 거기 있는 거치면 소포체. 그럼 봐봐. 리보솜에서 뭘 만들었어?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든댔지. 그럼 그게 누구야? 만들어서 보내잖아. 그럼 거치면 소포체한테 주는 거야. 그럼 걔는 누구야? 거치면 소포체는 단백질의 이동 통로가 되는 거야. 누구의 이동 통로? 단백질 이동 통로. 됐어? 그래서 나오는 거가 뭐 있었어? 단백질의 전환과 이동에 관한다. 조심하고. 됐니? 근데 밑에 가면 뭐 있습니까? 매끈면 소포체야. 매끈면은 리보솜이 있다 없다? 없지. 리보솜이 없다는 뜻은 무슨 소리야? 여기는 단백질과는 관계없겠네. 그럼 단백질과 관계없다는 얘기는 여기서 뭘 만들어? 지질합성이란 거래. 지질합성. 이해돼요? 뭘 만들었다? 지질을 합성한다.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골지체가 됐죠. 골지체. 골지체 뭐라 됐습니까? 봅다. 골지체는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이다라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얘는 소포체에서 떨어져 나온 거야. 아까 소포체 누구 갖고 있었어? 소포체. 단백질을 갖고 있든지 지질을 갖고 있든지. 그럼 걔네들 갖고서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야. 그걸 싸서 갖고 나오는 거야. 싸서 갖고 나오면서 운반의 역할을 하죠. 밑에 가면 보십니까? 골지체. 납작한 주머니가 여러 층으로 포개져 있는 모양이다. 소포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 생긴 것이고 내부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질과 단임막 구조. 물질 저장 및 분비만 보시면 돼요. 다 저장 및 분비. 됐어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 51페이지에 가면 51페이지는 무엇입니까? 라이소좀이라는 거 있어요. 라이소좀, 리소좀. 똑같은 말이야. 라이소좀, 리소좀. 똑같은 말이니까 빼도 돼. 안 해. 대진여고 가면 맨 위에. 거기 맨 위에. 라이소좀 있지? 라이소좀 뺄게. 라이소 너무 적나라하게 뺐는데. 만약에 대진여고 가면 할 거야. 대진여고 그 얘기 하긴 하거든. 근데 대진여고 가면 할 거고 해석여고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이거는 나중에 보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F4라고 있지. F4. F는 누구한테 발달되어 있다? 식물한테 발달됐다. 식물 세포에 발달됐다. 됐죠? 그럼 밑에 갑니다. 막에 쌓인 주머니 모양. 그럼 얘는 막이 있어 없어? 있죠. 막이 있다. 그러니까 뭐야? 얘들도 막에 쌓인 주머니니까 단일막 구조. 얘들도 단일막 구조. 이해돼? 그다음 밑에 갑니다. 성숙한 식물 세포에서 발달되어 있다라고 썼죠. 액포 속에 들어있는 세포에게는 여러 가지 유기산과 무기, 염류 등이 들어있으며 세포 내 수분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세포의 삼격과 형태 유지에 관여한다. 꽃잎이나 단풍나무 잎의 붉은 색깔을 결정한 색소인 안토시안도 FF 들어있다. 내가 이거 막 읽었지?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대충 보시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F는 뭐 생각해? 세포막이 그러니까 막 구조가 돼. 단일막 구조야. 그리고 뭐라고? 식물한테 발달돼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어린 세포가 발달해? 아니면 성숙한 세포가 발달해? 성숙한 세포, 즉 늙은 세포들일수록 그러면 커진 거야. 됐어?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돼. 봐봐, 이렇게 생각해. 사과 좋아하니? 사과 잘 먹어? 사과 맛은 무슨 맛? 액포에 들어있는 물질 맛이야. 사과 오줌. 됐어? 나 사과를 잘 안 먹어. 과일 잘 안 먹어. 과일은 다 뭐야? 과일에서 그 맛들은 그 액포에 거기다 저장시키거든. 그 맛을 나타내는 물질들을. 근데 거기 그 맛을 나타내는 물질뿐만 아니라 다른 노폐물도 좀 있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맞지? 자, 밑에 보시면 이제 액포 설명드렸고 세포막이라고 해서 세포막은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봐봐. 세포의 형태 유지고요. 물질 출입 조절입니다. 줄쳤어요. 물질 출입 조절이고 뭐라고 됐습니까?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돼요. 선택적 투과성. 됐어요? 다시 한번 얘는 선택적 투과성이야. 그러니까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얘기는 봐봐. 지금 현재 준영이가 홍대를 갔습니다. 홍대가 어딘지 알지? 거기 뭐가 많아? 무슨 술집들이 되게 많아. 근데 준영이가 거기를 들어가려고 해. 걸려 안 걸려? 걸리지. 못 들어가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 너 신분증을 보는 거니까 못 가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어떻게 돼? 거기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것처럼 선택적으로 이 사람은 들여보내주고 안 들여보내주고. 즉 세포막도
어떤 물질을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을 통과 안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게 여기는 세포막의 구조를 세포막의 역할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돼? 그다음 또 하나 봅니다. 밑에 보면 세포벽에서 마지막 세포벽이야. 세포벽은 어떻게 돼? 식물 세포는 세포막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다. 셀룰로스가 주성분이고 그다음에 세포를 보호하고 모양을 유지해 준다는데 전투가성이라고 되지. 전투가성이 뭐냐? 전부 투과시킨다. 그러니까 얘는 선택적 투과성이 없어. 전부 통과시킨다. 적으셔야죠. 전투가성이 뭐라고? 전부 통과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했을 때 단어 뜻 모르겠으면 다 적으셔야 돼. 전부 어떻게 된다고? 전부 통과시킨다. 다시 한번 전투가성 뭐라고? 전부 통과시킨다. 됐습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봅니다. 이제 뭐냐? 자,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나는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립니다. 잘 보셔요. 핵 있죠? 핵이 뭐 들어있어? DNA 있죠? DNA에 유전 정보가 있다고 썼고요. 뭐 이런 것도 됐죠. 그 다음에 큰 것만 볼 거는 지금. 자, 일단 여기서 되네. 여기서 점 같은 거 찍을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누구 있을까? 이 점 같은 게 리보솜이 되지. 근데 요게 뭘까? 거친면 소포체가 될 것이고 이건 뭐야? 매끈면 소포체가 되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이게 떨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떨어져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누가 되는가? 골지체가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에서 정보를 갖고 오는 게 누구야? RNA가 오겠죠. 이렇게. 순서상 이해돼? 그럼 이것들이 나중에 나가서 어떻게 될까? 여기서 나가면 가서 이렇게 만들어져. 그러니까 얘가 가서 세포막과 융합이라는 걸 하게 돼. 그럼 갖고 있던 걸 딱 융합하면서 버려지는 거니까 안에 있던 물질들이 이렇게 나가는 거지. 무슨 그림인지 이해되니 얘들아? 요게 누구니? 방금 얘기했던 전체적 누구? 엽록체에 미토콘드리아 빼고 얘기한 거야. 알았지? 그 정도 생각하시는 거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거야. 누구니? 자, 셀룰로스가 뭔지 알아볼래 혹시? 셀룰로스 아까 했잖아. 세포벽은 주성분이 뭐랬어? 셀룰로스랬지. 셀룰로스가 뭐야? 준영아, 셀룰로스가 뭐야? 유진아, 셀룰로스가 뭐야? 서열아, 셀룰로스가 뭐야? 지방 아닌데 탄수화물인데. 근데 왜 안 물어봐? 뭐라고 질문해야 말아야 돼. 단어 모르는 걸 다 물어봐야 된다. 그렇지? 그러니까 셀룰로스는 다른 말로 좀 편한 말로 섬유질이라고 들어봤어? 그게 셀룰로스야. 섬유질이 셀룰로스라고. 섬유질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어 없어? 소화를 못하는 거지. 셀룰로스는 우리가 소화를 할 수 있다 못합니다. 그래서 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소화를 할 수 있는 소화 요소가 없어요. 됐죠?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섬유질 어떻게 해서 섬유질은 어떻게 세포벽이라는 거에 있었어. 세포벽에 보여? 세포벽에 셀룰로스가 주성분이나 보여? 그럼 그게 뭐라고? 셀룰로스는 섬유질이라고 했어. 됐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할 거냐면 이제 세포막이라는 거야. 세포막이라는 거야. 세포막이 뭐라고? 세포를 감싸고 있는 거지. 세포막은 누구를 감쌌다? 세포를 감싸고 있는 세포막이야. 그러니까 얘들아, 동물 세포는 세포벽이 있어 없어? 없어. 세포막은 있어 없어? 세포막은 존재하지. 그럼 세포막이 있다는 얘기는 세포막이라는 곳에서 물질의 출입 조절될 거야. 그럼 보자. 세포막 구조. 인지질 이중층에 단백질이 파묻혀 있거나 관통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두 번째, 인지질은 친수성인 머리 부분이 물과 접한 바깥쪽을 향하고 소수성인 꼬리 부분이 서로 마주보며 배열해서 이중층을 이룹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단백질은 인지질 이중층의 표면에 부착되거나 파묻히기도 하고 막을 관통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세포막은 유동성이 있어서 인지질의 움직임에 따라
단백질의 위치가 바뀐다. 이로 인해 물질의 출입이 조절된다라고 얘기해요. 자 보셔요. 무슨 말이냐 봐봐. 인지질 혹시 들어봤어? 인지질. 지방이라는 거 들어봤어? 지방이라고 하는 것들은 자, 지방.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 다시 말해 삼겹살 먹으면 거기 뭐 있어? 기름 있잖아. 그 기름이 중성 이 지방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걸 중성 지방이라고 하거든. 중성 지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 있어. 이 동그라미가 글리세롤이라고 하고 요 다리 같은 거 세 개 있지. 이걸 보고 지방산이라고 불러.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기름인 거야. 근데 인지질은 자 봐봐. 얘네들은 다 물과 친할까 안 친할까? 물과 안 친하지. 물과 안 섞이는 거야. 근데 인지질은 어떻게 생겨 먹었냐? 인지질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똑같이 뭐야? 얘는 글리세롤이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요거 있지. 요걸 보고 우리가 인산. 이게 인은 나 인이라고 인이라고 해. 그 다음에 여기서 이게 지방산이라고 불러. 근데 중요한 건 이 인이 있으면서 이 여기를 보고 우리가 머리라고 하거든. 근데 이게 뭐냐? 얘가 친수성이라고 해. 누구하고 친하다고? 물과 친한 성질을 갖고 있다고. 갑자기 준영이 또 졸려? 안 돼? 아까 잠 깼잖아. 그럼 뭐라고? 물과 친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친수성이라고 불러. 다음 페이지 있어. 맨 위에 보면 보여? 맨 위에 보여?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이 지방산은 뭐야? 이걸 꼬리라고 하고요. 얘는 소수성이라고 불러. 물과 안 친한 성질. 소원하다. 소원하다 그럴 때 알아? 소원하다? 그러니까 물과 안 친한 성질을 갖고 있는 게 이 꼬리 부분이야. 지방산 부분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근데 보면 우리 사람 몸 안에 아니면 동물들 같은 경우, 식물들 같은 경우는 몸에 물이 있을까 없을까? 물이 있어. 체액이라고 하는 물이 들어있어. 그럼 그 물 성분 때문에 그런 건데 보면 그릴 거야. 나는 간단하게 그리니까 거기 있어. 근데 이게 뭐야? 자 이렇게만 그려주다. 그럼 어떻게 돼? 인지질이 한 층이지. 그럼 이쪽도 물이 있을 거고 이쪽도 물이 있으면 얘들이 문제가 되지. 그러면 어떻게 할까?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 됐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 꼬리가 서로 마주 보는 거지. 그러니까 머리가 뭐야? 머리가 바깥을 향하고 있는 거야. 바깥을 향하고 있는 거야. 즉 물과 접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또 하나 봅니다. 여기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뭐가 존재할 거냐? 이걸 보고 우리가 막 단백질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하죠? 막단백질. 막에 있는 세포 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그래. 지금처럼 이렇게 관통하는 것도 있고 그냥 파묻혀 있는 것도 있고 그 위에 떠 있는 것도 그 위에 그냥 인지질에 이렇게 있는 것도 얹혀져 있는 것도 있어. 졸려. 안 돼. 준영 안 돼. 됐어.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어떻게 돼? 여기서 같은 경우 어떻게 돼? 막단백질이라고 했었지. 근데 여기서 인지질 이중층이 있는 상태 이거야. 근데 중요한 말 유동성이 있다. 알겠어? 뭐라고?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이 있다는 게 움직여 안 움직일 수 있지. 그래서 어떻게 돼? 변화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 봐봐. 여기서 막단백질 있어. 근데 인지질이 움직여. 그럼 어떻게 돼? 막단백질도 따라 움직이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막단백질이 딱 고정된 게 아니라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생각해봐. 봐봐. 내가 막단백질이야. 봐봐. 내가 막단백질이야. 근데 요 위에서 오는 물질을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 봐봐. 나 봐야 돼. 나 봐줘야 돼. 막단백질이. 난 막단백질이야. 그 위에 있는 물질이 내려오고 있어. 이 물질을 내가 받지 말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 가는 거지. 딴 데로.
또 내려가면 어떻게 돼? 저기로 내려가도 어떻게 통과가 돼? 안 돼? 막단백질 통과 못하겠지?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돼? P로 오는 것이 저쪽 오네? 그럼 어디로? 이쪽으로 다시 움직이는 거지. 움직여서. 그러니까 막단백질이 가는 게 아니라 인지질이 이동하면서 얘가 뭐야? 움직이게 만드는 거야. 이해되니? 이걸 그래서 유동 움직인다고. 움직일 수 있는 모자이크 모델이라고 해요. 유동 모자이크 모델. 됐어? 움직인다라는 뜻인 거지. 자, 그래서 일단 맨 위에 있는 거 봐봐. 일단 52쪽 맨 위에 딱 뭐 있어? 자, 거기 맨 위에 보면 뭐십니까? 인지질 이중충 보여? 그 다음에 누구 있었어? 인지질 이중충은 친수성이 머리고 소수성이 꼬리라고 그랬었어.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 파묻혀 있는 것들 보이지?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됐습니까? 또 하나 간다. 자,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하나의 막단백질은 한 종류의 물질만 통과시킵니다. 이렇게 보잖아. 하나의 막단백질 한 종류의 물질만 통과시킨다. 무슨 말이냐고 봐. 예를 들어서 포도당 막단백질이라고 생각하자. 그럼 누구만 통과시킬 수 있어? 포도당만. 다른 거 통과 못 시켜. 포도당만 통과시키는 거야. 됐어? 대진고에서 문제 출제됐었고 잘 나오는 문제 중 하나.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불하면서 나왔었어 아저씨. 불하면서 뭐 있었어? 요거 막단백질 한 종류만 통과시킨다고. 그러니까 아미노산을 통과시키는 막단백질 있으면 그냥 아미노산만 통과시켜. 그럼 단백질이 그러니까 포도당이 와도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 못하겠지. 한 종류 하나밖에 안 돼. 됐어? 또 하나 온다. 여기를 통과하는 거. 인지질 이중충을 통과하는 애들도 있고 여기를 통과하는 애들도 있지. 그냥 같을 수가 없어. 그럼 여기를 통과한다는 얘기는 물에 녹는 애들보다 기름에 녹는 애들이 통과돼. 왜냐면 여기는 기름과 친한 애들이야, 물과 친한 애들이야? 기름과 친한 애들이지. 그러니까 어때? 기름과 친한 애들이 통과될 수 있는 거고 물과 친한 애들은 여기 막단백질을 통해 운반되는 거야. 됐어? 서현이 너 졸려? 눈이 지금 뭐야? 쌍꺼풀 진해지고 있어. 졸리면. 자, 가면 안 돼. 이거는 지금 살아남았지 아직? 괜찮지? 오케이. 야, 안 돼. 왜 그래? 안 되겠다. 승질 렌즈 막 땡다. 무섭지? 얘 왜? 꺼? 어. 오늘은 날씨가 되게 많이 풀지 않는데 확실히 덜 추는 거지. 자, 저걸 주세요. 이거까지 빨리. 야, 아저씨 뭐야? 빨리 적어주셔야 돼. 요거까지. 요거 좀 꼭 기억하시오. 아, 근데 요거 좀 내가 이거 안 썼어요. 요거에서 이것 때문에 선택적 투과성이 결정이 돼. 선택적 투과성. 유나는 이따 선생님한테 전화만 좀 해주고 가. 왜냐면 오늘 영상 찍잖아 선생님이. 근데 영상 찍는 걸 항상 보내주거든. 나중에 복습하라고. 됐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보시면 무엇입니까? 밑에 보시면 자,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라고 했어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보여? 그럼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확산이라는 게 있어. 확산은 항상 어디서 어디?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지. 이걸 확산이라 불러. 확산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써 안 써? 안 써. 그냥 많은 데서 낮은 데로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다는 얘기는 거꾸로 갈 때, 즉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갈 때는 원래는 그게 정상적이지 않잖아. 그런 경우는 뭐야? 그때만 에너지를 쓰는 거지. 지금 많은 데서 적은 데로 가는 이런 경우들은 안 쓰는 거야. 제가 이제 밑에 가면 보십니까? 단순 확산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어. 근데 단순 확산 선생님 봐봐. 뭐야? 아까 전에 여기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했고, 그다음에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여기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게 거기서 뭐라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는 게 이게 뭐라고? 방금 얘기했던 누구? 단순 확산이라고 해요. 거기서 뭐라고 했어? 단순 확산. 이산화탄소나 산소와 같이 크기가 작고 극성이 없는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을 바로 통과한다고 됐지? 됐어? 그럼 얘는 단순해. 거기 밑에 그래프 보여? 그래프 보면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올라가는 이게 단순 확산이야. 그러니까 농도가 진해지면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거야. 단순해. 이해됐니? 근데 자, 막단백질은 어떻게 될까? 막단백질은 숫자가 유한해, 무한해? 유한하지. 어느 숫자가 정해졌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촉진 확산이라고 해. 그래서 얘는 어느 정도 되면 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유지가 돼. 다시 말하면 모든 통로가 다 쓰이고 있으면 더 이상 늘진 않아. 확산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할 건 인지질 이중층은 누구야? 지용성 양분. 얘들아, 지용성 양분은 어디에 녹는 거야? 물에 녹아, 기름에 녹아? 그렇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엔드, 기체 교환. 기체 교환은 O2와 CO2의 교환. 이걸 얘기해. 그러니까 산소하고 이산화탄소 같은 크기가 되게 작은 애들이거든. 걔네들은 여기 그냥 통과해버리는 거야. 근데 크기가 큰 애들, 이온들 이런 것들은 여기를 통과해. 막단백질을 통과해. 그러니까 누구니? 크기가 큰 물질, 이온, 수용성 양분 이런 것들은 뭐야? 이런 것들은 촉진 확산이라고 얘기해. 됐어? 촉진 확산 뭐야? 크기가 큰 물질, 이온, 수용성 양분들은 다 여기를 통과하는 거야. 됐어?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인지질 이중층을 통과하고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쌤이 물을 통과하는 거 또 다뤄봐야 돼. 물은 여기가 아니거든. 또 다른 방법. 됐어?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삼투란 현상이 있을까? 삼투. 됐어? 삼투란 현상인데 삼투는 자 세포막을 경계로 막을 통과하지 못하는 용질 농도차가 존재할 때 물이 세포막을 통해 확산되는 현상이다라고 해요. 삼투는. 됐어? 물이 뭐라고? 세포막을 통해서 가는 거야. 얘들아, 근데 거기 단어에 보면 용질이란 말이 있거든. 혹시 알아? 용질이 뭐야? 용질이 뭐야? 용질이 뭘까? 그렇지, 녹는 물질. 근데 자, 용매, 용질 뭐 이런 거 설명할게. 선생님 보면 자, 용질과 용매가 섞이면 용액이 됩니다. 다시 한번 용질과 용매가 섞이면 뭐가 됩니까? 용액이 됩니다. 용질이 뭘까요? 용질이 뭘까요? 녹는 물질. 용매, 녹이는 물질. 섞인 물질. 됐어? 어우, 준혁이 고개 들어 잠 깨고 하지 않지? 얘를 설탕물 같은 데 두고 서서 해야 하니까 쓰고 있었다고. 아, 미안. 그럼 용질은 뭐랬어? 용질 설탕물에 따르면 설탕이 용질, 물이 용매, 설탕물이 용해. 그렇게 보는 거지. 이해됐어? 그게 뭐야? 방금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자, 거기서 안 적혀 있습니다만 반투과성 막이라는 게 있어. 반투가 뭐야?
어떤 건 통과되고 어떤 건 통과 안 된다. 이걸 보고 얘기해. 크기가 작은 물질은 통과되지만 큰 물질은 통과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작은 애들만 통과되는 거야. 이걸 반투과성 막이라고 하고, 이 반투과성 막이 뭐야? 세포막은 반투과성 막이에요. 세포막은 뭐라고? 반투과성 막이에요. 됐습니까? 됐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그 정도 오신다 생각하는 거고, 밑에 갑니다. 자, 53페이지입니다. 53페이지. 거기 보면 왼쪽 그림 보면 처음에는 농도가 낮은 용액과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죠. 똑같은 높이로 존재하는 거지. 그런데 어떻게 돼 있대? 시간이 지나면서 농도가 높은 용액 쪽에 물이 높아지지. 농도가 낮은 쪽이 적어지고. 무슨 관이냐면 봐봐. 여기서 이렇게 관이 있을 거야. 관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합시다. 됐죠? 그럼 여기에 뭐 세포막이 존재한다면 처음에 이렇게 됐었어. 같았어. 그럼 여기가 저농도였고 여기가 고농도라면 원래대로 그러면 용질이 감염되잖아. 근데 용질은 크기가 커. 그럼 통과가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럼 어떻게 할까? 방법이 없이 이렇게 누가 오는 거야? 용매가 이동하는 거야. 그럼 이동하면 저농도는 물이 많아져 적어져. 물이 여기 이동했으니까 물이 많아져 적어져. 더 적어지지. 물이 적어진다. 물이 적어진다는 게 농도가 어떻게 돼? 진해진다 그랬지. 이해돼요? 근데 어떻게 저농도 말고 고농도 쪽은 어떻게 돼? 물이 많아지지. 많아지면 어떻게 돼? 농도가 묽어진다. 이렇게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한쪽은 농도가 진해지고 한쪽은 농도가 낮아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 같아질 때까지 물이 이동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그 정도 보시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은 경우 꼭 기억하시고요. 잘 봐라. 그 다음에 선생님 몇 개를 더 얘기할 거야. 봐봐. 몇 개를 더 얘기할 거야. 뭐가 있냐? 첫 번째 봅시다. 첫 번째. 자, 등장의 저장의 고장의 세 가지. 등장의, 저장의, 고장의. 얘들아, 등장액이 뭘까? 등장액. 세포와 농도가 같다라고 해요. 됐어? 그럼 세포와 농도가 같으면 어떻게 할까? 봐. 들어오는 개수가 두 개.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몇 개야?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해돼? 즉 다시 말하면 농도가 똑같지. 즉 세포하고 바깥쪽의 농도가 똑같아. 이 액체가. 그럼 농도가 똑같으면 외관상 봤을 때는 물이 안 이동되는 것처럼 보여. 이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 물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같은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은 겁니다. 이게 등장액이라고 해요. 그럼 세포의 크기는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세포의 크기. 세포 크기 그대로 되겠지. 이해돼? 근데 두 번째, 저장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낮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고장액은 세포보다 농도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장액은 세포보다 농도가 낮았잖아. 낮다는 뜻은 무슨 뜻이야? 봐봐. 있으면 들어오는 게 3개고 나가는 게 하나야. 그럼 들어오는 개수가 나가는 개수보다 더 많은 거지. 그럼 세포의 크기는 어떻게 돼? 세포 크기는 증가됩니다. 그 다음에 고장액은 뭐? 하나, 둘, 셋 들어오죠. 들어오는 개수와 나가는 개수 중에 나가는 개수가 많아요. 그럼 세포 크기 어떻게 돼? 감소가 되죠. 그래서 자
동물세포고 식물세포입니다. 식물세포는 뭐가 존재한다? 세포? 벽이 존재하죠. 그럼 다시 말하면 등작은 어차피 크기가 그대로 똑같아. 변화 없어. 변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습니까? 근데 저장이 어때? 저장이. 식물은 물을 흡수해도 벽이 있지. 벽이 있으니까 더 이상 터지진 않아. 그래서 얘는 팽윤이라고 얘기해. 근데 동물은 용혈이라고 얘기해. 터져버린 거야. 그럼 봐봐. 자, 일단 얘가 이렇게 누구야? 적혈구가 있다고 생각하자. 그럼 얘가 식물이 이렇게 이런 모양이라고 생각할 거야. 이렇게 돼 있어. 됐어? 이게 식물세포 평상시야. 근데 얘는 어떻게 했을까? 얘는 이렇게 터져버린 거야. 터졌어. 이해돼? 근데 얘는 어떻게 되냐? 팽팽하게 밀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안 터져? 세포 벽이 있어서 안 터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선생님 지금 얘기하는 거? 유나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어려운 거 없어? 괜찮아?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고.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이름이 없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쭈글쭈글해져. 물이 다 빠져나가서.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원형질. 분리라고 얘기해.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돼. 이렇게 작아져. 차이 알겠어? 세 가지 그림 꼭 기억하셔야 돼. 거기서 그림도 나와 있어. 거기 생리식염수라는 거 보여? 생리식염수 보여? 그게 뭐야? 생리식염수가 그게 등장액이라는 게 등장액.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는 우리 사람의 농도가 한 1% 정도가 돼. 근데 그거 맞춰놓은 거야. 농도를. 됐어? 근데 그거 맞춰놓은 거고. 근데 거기 보면 A에 넣었을 때라 했지. 동물세포 A에 넣었지. 그게 뭘까? 고장액에 넣었을 때야? 저장액에 넣었을 때야? 그렇지, 저장. A가 뭐라고 바꿔놓고 무슨 배? 저장액. 일단 B에 넣었을 때 뭐라고 볼까? 그렇지, 고장액에 넣은 거지. 그럼 A가 뭐가 될까? 시간. 동물세포는 A가 넣었을 때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용혈이 되겠지. 근데 식물은 어떻게 돼? 팽윤이 되겠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B에 넣었을 때 쭈글쭈글해질 거고요. D는 뭐야? 원형질 분리라고 하는 거겠지. 이해되셔요?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서 밑에 나온다. 선택적 투과성. 세포막은 물질을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원형질의 조성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합니다. 그래서 원형질이라는 얘기는 세포에 들어있던 물질들, 농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것들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이처럼 세포막이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통과시키지 않는 성질을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불러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용성 물질은, 즉 기름에 녹는 애들은 세포막의 인지질층을 통해 세포 내외에 이동하며 수용성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해 이동합니다까지 보시는 거. 됐어요? 오케이. 그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됐니? 자, 쓰실 거 쓰시고 잠깐 쉬었다가 누구니 물질 대사 효소 뒤에 누굴까? 뒤에 유전 물질까지 다 끝내버립니다. 일단 혹시 쓸 거 처음 가지고 없어요. 자, 10분만 쉬었다 갑니다.